예, 그래서 아까 이어서 좀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전설과 신화와 민담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 이 전설의 비장면은 실현 의지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좌절될 때 오는 정서적 상태다.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넘기세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거기 95쪽이 제일 마지막 줄부터 좀 볼게요. 오장구는, 여기 지금, 뭐 이런 주제가 있다고 그랬고, 오장구는 거기 있죠.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싸움터에 나갔으나 싸움이 끝나서 할 일 없이 돌아왔다. 오면서 활을 쏘아 화살이 먼저 가나 말이 먼저 가나 달리기 경주를 했어요. 가보니 화살이 보이지 않아 말을 죽였어요. 말을 죽이고 나니 화살이 날아왔어요. 장군은 자기의 실수를 알고 자살했다. 그렇게 나오죠. 이제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살하고 이거 뭐 전차하고 사람하고 누가 더 빨리 달리게 하나 뭐 이런 거 똑같잖아요. 이게 발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위에 이야기에서 말을 죽인 것도 실수로 생긴 예기치 않은 그 사태죠. 우리가 이제 영어로 unexpected라고 그래요. 이거 영어로 하나 알아두세요. 많이 쓰는 영어니까. unexpected 이게 예기치 않은 그런 표현이거든요. 기대되지 않았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화살과 말의 경주부터 실수죠. 그 이유는 오장군이 출전하지 못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출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전설에서 필수적이지 않지만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거나 뜻을 펴지 못하는 장수의 이야기인 것만은 공통적이다. 자기 실수를 알고 장수가 자살했다는 결말도 보편적이고 그 결과를 흔히 말무덤이나 장수의 무덤이 증거, 보세요. 증거물 또 나오잖아요. 하여튼 증거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전설을 만든 사람들이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전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거물을 보고 창작을 하는 거예요. 창작, 크리에이션 하는 거예요. 완전히 뭐 문의 창작과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탁월한 능력을 지닌 장수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패배한 전설은 흔한데 한 예를 또 들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볼까요? 능포동리 어귀에서 방석같이 평평한 바위가 있다. 이게 이제 바위가 장수, 전설에 의하면 촌의 부인이죠. 이 부자는 그 부인 부자예요. 그 시골의 부인이죠. 원래 이 부자는 이렇게 여러분 한자를 잠깐 제가 한자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이제 예전에 문자학의 대가분한테 배운 건데 이 여자예요. 이 부자가 재밌는 여자인데 이게 이제 청소한다는 뜻이에요. 청소한다. 빗자루를 들고 여자가 청소를 하는데 그냥 방 청소하는 게 아니라요. 이 신전을 청소하는 여자에서 나온 말이래요. 이 부인 부자가. 신전 있잖아요. 좋은 성스러운 공간 이런 것을 청소한 여자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여튼 여기 보면 그 촌부가 노경에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노경이라는 거는 거의 그 뭡니까 이제 아이를 낳을 마지막 시기 뭐 그런 걸 말하겠죠. 그때 이제 낳은 아들이 신묘하게 빨리 장성하고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쳤다는 소문에 어리석은 촌부가 겁에 질려 아들을 죽였어요. 진짜는 3일 후에 진짜는 백마가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참 말 재밌죠. 3일 후에 아이를 죽여버렸으니까 백마가 이제 슬피 울겠죠. 3일 후에. 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바위에 죽었다. 발자국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장수다. 아기 장수.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아기 장수 전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 써보세요. 아기장 전설인데 어려서부터의 비범함이 고대 건국 신화의 주인공들과 통하는 바 있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 아버지가 비범한 평범하지 않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신화적인 모티프.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모티프라는 말은 어, 하여튼 뭐 혹시 또 모르는 분에서 말씀드릴게요. 모티브와 똑같다. 그래서 이거는 동기라고도 번역이 되고 좀 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뭐라고 한다? 화소라고 한다. 화소. 화소가 뭐냐? 이야기의 바탕이다. 여러분 이렇게 바로바로 이야기를 할 줄 아셔야 돼요.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 할 때 화소 이야기의 바탕. 그래서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바꿔놓을 장수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역설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전설 중에 임진왜란이 있어요. 임진년에 왜군이 쳐들어왔다는 거죠. 외병을 넘겨보세요. 외병을 교묘한 방법으로 물리쳤다. 민족적 비극을 반영한 것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그 밑에 볼까요? 함경남도 보청에 사는 박장군이라는 이가 여러 동지들과 같이 전장에서 싸우다가 불행히도 전사해 전장에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 장군이 탔던 말은 자기 주인의 시체를 물고 집까지 와서 주인 집까지 와서 함성을 지르고 눈에 피눈물을 흘리고 거꾸라져 죽었다. 이리하여 그 말은 참으로 의로운 말이라고 하여 박 장군 무덤 곁에 묻고 의마총. 자, 의마, 의로운 말. 이 총자는요, 무덤 총자입니다. 무덤 총. 거기다 써놓으세요. 자, 여러분, 천마총자는 천마총. 천마도가 나온 무덤, 무덤. 영어로 이제 툼이라고 그래, 툼. 툼. 천마툼. 경주에 가면 천마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마도가 그려진 무덤인데 천마도는 이게 벽화가 아니에요. 이게 벽화가 아니라 말의 안장에다가 올려놓는 진흙털이게. 그리고 이 진흙털이개인데 이 천마도는 자작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거 정말 몰랐거든요. 이게 천마도가 벽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 제가 경주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한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막 와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을 위해서 한국의 문화 해설사가 영어로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영어를 좀 하니까 다 알아듣겠더라고요. 자세히 들어봤더니 여기 이제 벌치란 말 쓰더라고요. 벌치. 이게 자작나무라는 뜻이거든요. 자작나무. It's made of birch. 자작나무로 만들어졌고 이것은 말 안장에 이제 새들이라고 이제 안장에 왔는데 그 놓는 진흙을 이제 탁탁 터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여러분도 탁탁 털고 들어가잖아요. 버스 탈 때. 그 진흙 털이게. 야,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칵테일 파티에서 막 누가 불러요. 자, 그러면 안 들려. 근데 내 이름을 부르면 들려. 그렇죠? 또, 여러분 길 가다가 여러분 잘하는 게 나오면 잘 들려. 우리가 뭐 퀴즈 같은 거 할 때 내가 국문학을 잘해. 잘 들리죠? 이런 걸 우리가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합니다. 자, 여담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다시 보세요. 맞춤이다. 전설의 이처럼 비장한 거 아까 이야기했죠? 흔하다. 사실은 주목합니다. 비장은 미적 기록 문학에서는 드물게 발견됐는데 전설에서는 많이 나타난다. 자, 전설 분석이 실제가 이제 나옵니다. 천자 전설 해가지고 자, 이것도 이제 천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뭐 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97쪽을 보세요. 97쪽. 거기 전설은 거기서부터 보세요. 진실하고 유능한 인물이 실패해서 비극성을 담아낸 이야기인데 주인공이 역사적 인물인 경우는 실패한 사연만 있는 게 아니다. 천자전설은 역사적으로 실제한 성공한 인물의 이야기다. 야레자. 이게 재밌죠? 밤에 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야레자. 여러분, 야레자라는 게 이제 특히 이제 전설을 공부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야레자. 밤에 오는 사람. 자, 쓰세요. 야레자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야레자서라, 이거 한자로 좀 써드릴게요. 밤야자, 올레자, 올레자 알죠? 그다음에 사람 자자예요. 그러니까 야레자라는 건 뭐냐? 밤에 오는 사람, 이런 뜻. 이런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이제, 뭐죠? 어떤 여인이, 이제 딸이 이제 남자 결혼했어요. 이 사람이 밤만 되면 뭐 나갔다가 밤만 되면 이게 들어와. 밤만 되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여인이 그 옷에다가 바늘을 딱 꽂고 막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뱀이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뱀은 뭐예요? 왕이 왕. 실제 뱀이 아니라 뱀이나 지렁이나 용은요, 다 왕을 가리킵니다. 왕 또는 왕족.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용정, 용이 껴안았다. 소동의 어머니를 나오죠. 포용정. 여기서는 포용이라고 있죠. 안을 붙여 써서. 하여튼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레자서라 이런 게 있다. 한반도에서 전승되는 천자전설에서는 97쪽입니다. 명태조, 주원장 전설, 청태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하여튼 이제 그런 사람들의 전설이 있어요.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98쪽이 둘째 줄에 명태조 전설, 청태조 전설은 천자의 출생담으로 야레자서라 수용, 천자로의 발신, 그러니까 몸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팔발자. 그래서 천자 명당 전설은 풍수 전설로 분류된다. 이 명당 자리가 풍수잖아요. 풍수. 자, 거기다 밑줄 칠까요? 네 번째 줄 천자부터. 천자 명당 전설은부터 이야기다까지. 그래서 풍수전설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천자가 나온다는 명당의 조상의 묘를 써서 자손이 천자가 된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밑에도 이제 꼭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9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9쪽에 이제 가보면 그 두 번째 단락에 강원도 춘성군에 뭐 한천자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부친의 묘를 쓴 인물이 한이다. 시대도 불분명하다 그랬는데 한반도에서 왕노릇 하는 인물도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명당의 예징이 중국의 명태조 전설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그 어떤 예후 분위기가 한천자 전설은 흥미있는 풍수설하다. 자, 거기다 밑줄 치세요. 한천자 전설은부터 안타까지. 풍수설하고 작중시간, 역사적 시간으로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다. 자, 명태조 전설 또 이제 밑에 나옵니다. 명태조 전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은 집안 자체가 우리가 징기스칸도 보면 집안이 되게 한미하잖아요. 근데 이 명태조가 누구예요? 주원장이잖아요. 아시죠? 지금 99쪽 보고 있어요. 주원장인데 이 사람은 이제 한미한 집안 출신이에요. 한미한 집안 출신이고 실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말 그대로 그 왕이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조선 태조 누굽니까? 이성계죠. 태조 이성계. 하고 매칭이 돼요. 이성계도 원래 한미한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선 건국과 또 재밌는 것은 이 조선의 건국과 유사해요. 뭐가 명나라 건국 시기가 똑같진 않지만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원장이 어떻게 천자가 됐느냐? 이 주원장이 명당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 풍수 지리로 따져서 명당 자리를 차지해서 이제 유명해졌다는 거. 이런 거 보면 풍수지리 공부하다 보면요. 뭐 이런 걸 막 따져요. 이렇게 잘 된 사람은 뭐 조상의 묘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 이런 걸 이제 막 따집니다. 상당히 이제 많이 공부를 그런 쪽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동양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풍수 지리 이런 거 막 뭡니까 답사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막 프로그램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00페이지에 보면 뭐 천자봉 전설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건 하여튼 여러분이 다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천자 전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천자 전설은 자, 천자 거기다 좀 써보세요. 100페이지 여백에다. 지금 우리 쪽, 그러니까 하고 이제 중국이 있겠죠. 우리 쪽은 한국이라고 칩시다. 그럼 뭐냐? 비범한 행동 플러스 역사적 사실을 근거. 그러니까 이 우리 쪽이나 중국 쪽이나 팔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비범한 행동, 평범하지 않은 행동에 역사적 사실을 근거해서 어떻게 나오냐? 바로 온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천자 전설이라는 거예요. 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야기를 어, 하시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교를 해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비슷하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3쪽을 보세요. 103쪽에 보면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이 설화에서는 이성계가 풍수로 나타나 있고 주거룡과 주원장 동시대 인물이면서 나이가 많다. 이성계는 총각인 주거룡에게 자기 부친의 유고를 뭐 걸도록 시켰다는 거 천자명동에 명당에 뭐 이런 이야기죠. 이성계와 주원장은 같은 시대 인물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실제로 이제 활동 시기는 주원장이 좀 앞선다는 거예요. 1353년 주원장이 기병할 때 이성계는 18세, 1378년 주원장이 즉위할 때 이성계는 외구 토벌해요. 주원장이 즉위한 후 24년이 지나서 이성계가 왕이 돼요. 1392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왕위를 물러난 애는 주원장이 죽은 해인 1398년. 뭐 이렇게 이제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그 다음 단락 보세요. 구연자는 주거룡과 이성계의 비교에 초점을 뒀다. 주거룡의 심리한 탄생과 돈이 한 푼도 없으면서 천냥짜리 술잔을 거침없이 먹어치우는 통이 큰 인물. 춘성군에서 필자가 체록한 설화에서도 천냥술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 얘기가 나와. 이성계는 천냥짜리 술을 마셨고 주원장은 만냥짜리 술을 마셨는데 슬파는 노파가 주원장에게 먼저 술을 따르며 주원장은 천자상이고 이성계는 왕우상이다. 천자가 왕보다 높잖아요.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천자가 된 인물은 천명을 타고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욕심만 가지고는 대국의 천자가 될 수 없다. 정명사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할 정자의 목숨명, 운명 명자면 운명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니까 뭐 무슨 전설, 무슨 전설 여러분이 하여튼 읽어보세요. 제가 이걸 일일이 다 뭐 전설 이야기까지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3쪽 보세요. 113쪽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3쪽을 이제 보시면 이제 거기 그 위에서 한 10줄 정도 쭉 내려와 보세요. 거기 보면 끝에 이처럼 거기서 찾아보세요. 자, 그다음 이제 건국 거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본다. 여기까지 윗줄. 자, 그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국 신화에 나타나는 부부관계는 남편이 하늘에서 하강한 신성한 존재로 주도권을 행사하고 여성은 일정한 삶의 터전을 확보하고 한 곳에 정착해 살면서 정주, 정착해서 살다 이런 뜻이에요. 육아를 책임져요. 이게 이제 북의 사회에서는 남성 주도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북의 사회는 아버지가 확실히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이야 모계를 그렇게 보는 거죠. 아버지의 존재가 확실한 북이고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키우고 아버지 존재를 모를 때는 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방계가 북이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북방계, 해모수와 유아부인 그런 이야기했죠. 환웅과 웅녀, 근데 모계는 남방계라는 거죠. 갑자기 알이 하늘에서 튀어나오는 이야기죠. 떨어진 이야기. 그래서 남성 주도권 행사하는 모습을 반영한 것이다. 자, 근데 이때 야레자서라 아까 이야기했죠. 야레자 신화. 남자의 정체성. 자, 정체성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예요. 이 정체성이 그 인간이 아닌 이류, 다른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여인에게 접근했는데 정체가 드러난 뒤에 살해당해요. 여기 보면 야레자인 남성 수달, 뱀, 거북 등 수중동물이 변신한 인간으로서 고귀한 풍모로 묘사되기보다는 괴이하고 추루한 아주 좀 못생겼다는 뜻이에요. 경남 주천지에서 벌건놈으로 회령의 청태조전설에서 괴상스러운 짐승, 시커멓게 생긴 놈, 뭐 이렇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좀 그 뭡니까? 안 좋게 보죠. 그러니까 부계열통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으로 모계 사회에서 여성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사회 일면. 그러니까 이 야레자라고 하는 거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건 여성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뭡니까? 그 이런 그 뱀이라든가 지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그런 것들을 이제 죽이거나 뭐 이렇게 되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요. 야레자에서는. 근데 이게 한중일에서도 많이 전승이 된다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재밌는 게 113쪽을 잠깐 볼까요? 일본에 있는 이제 그런 거에도 야레자가 나오는데 볼까요? 이쿠타마 요리비메는 그 용모가 단장하고 예뻤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녀에게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 114쪽 넘어왔습니다. 지금 114쪽 보세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이 훌륭했어요. 한밤중에 호련이 찾아와 혼인해서 지낸 동안 시간이 흐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녀는 임신하게 됐다. 그녀의 부모들은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이상하게 여겨 딸에게 묻기를 너는 분명히 아이를 가졌다. 남편도 없는데 어찌 임신하게 됐느냐. 여기에 그녀가 대답하기를 수려하게 생긴 남자가 있는데 그 성도 이름도 모릅니다. 매일 밤마다 찾아와 같이 지낸 동안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들은 부모는 그 남자의 정체를 알기 위해 딸에게 황적색 점토를 마루 앞에다 뿌려놓고 실패에 감긴 실을 바늘에 꿰어 그 남자의 옷자락에 꽂아놓으라고 가르쳤다. 그리하여 그녀는 부모가 시킨 대로 하였는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바늘에 꿰어둔 실은 출입문의 열쇠 구멍을 통해 빠져나가 있었고 다만 그곳에 남아있는 실은 세 가닥이었다. 따라서 그 남자가 열쇠 구멍을 통하여 빠져나갔음을 알고 실을 따라가 보니 미와 야마, 미화산이죠. 신사에 이르게 되었고요.
이러한 까닭으로 밀어보면 오 타타네코가 신의 아들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위에 일본의 야레자소라는 야레자가 신으로 등장했다는 거예요. 수려하게 생긴 남자, 아름답게 표현하죠. 야레자 정체가 신이다. 뭐 야레즈를 어떻게 했는지는 안 나타나요. 아마도 신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재앙을 드렸겠죠. 그래서 일본의 야레저서는 남성이 좀 신격화돼 있고 신하로서 신성성이 분명해요. 근데 한국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이제 막 죽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리고 중국의 야레저서라도 있어요. 거기 보면 자 밑에 이것도 거의 군뱅이로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 좀 읽어보죠. 평양인 장경이라는 사람은 활을 잘 쏴 본부의 비장으로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경에게는 16, 17살 된 딸이 있었는데 매우 민첩하고 슬기로워 그 부모가 사랑했다. 부모 옆방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딸이 혼자 방 안에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사람이 들어와요. 흰 옷을 입고 살찐 모습이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여자의 침대에 기대었는데 딸은 도둑인가 두려워서 감히 돌아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죠. 흰 옷 입은 사람이 웃으면서 다가오자 여인은 더욱 무서워하며 변개라고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대는 도적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인류가 아니다. 백이자는 웃으며 말했다. 내 마음을 뽑고 나더러 도적이라 하니 또한 역시 거짓말이라. 나보고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 너무하지 않느냐. 나는 본래 제나라 사람 조씨 아들이라 시인이 나의 아름다운 풍모를 말했는데 그대는 혼자 알지 못하는가. 그대가 비록 나를 거부한다 해도 우자, 우공이라고 나왔죠.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나라에 빌붙어 사는 군주 제후에 버린 것 같을 뿐이다. 말을 마치고 침상을 들어와 동침했다. 여자는 이를 싫어하였으나 감히 몰래 보지도 못하였다. 날이 밝으려 하자 가버리고 다음날 저녁 다시 왔다. 여자가 무서워해서 사연을 말하니 아버지는 괴물이 틀림없다. 즉시 세 발을 실어 깨고 날카로운 칼을 그녀에게 주며 도깨비죠. 가 오거든 이것으로 치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에 다시 오자 여자가 억지로 말을 걸자 매가 과연 말을 잘하 했다는 거예요. 이 도깨비 매자예요. 그게 이 한자가 귀신 기자 아닌 미자. 밤중쯤 되어 여자는 몰래 바늘로 그의 목을 찔렀다. 도깨비가 뛰어오르며 크게 소리 지르고 실을 끌고 나갔죠. 다음날 딸이 아버지에게 고해서 시동에게 자취를 쫓아가게 했더니 집에서 수십 번 나가 한 고목 아래 이르러 한 굴속으로 실이 들어가 있었죠. 파헤치니 몇 자 파지 않아 한 자 넘는 군뱅이가 있어요. 바늘이 꽂혀 있어요. 이른바 제인 조시자였다. 경이 즉시 이를 죽이니 변개가 없어졌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나오죠. 야레자가 군뱅이로 변해. 그러니까 야레자가 원래는 군뱅이까지는 아니었죠. 야레자는 보통 이제 지렁이로 등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군뱅이까지 가요. 군뱅이. 그래서 이 야레자를 밑에 나오죠. 괴. 요 괴자는요. 괴이할 괴자입니다. 괴이할 괴. 다른 무리. 매 이건 도깨비 매자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괴란 말을 좀 설명드릴게요. 지괴라는 거는 지괴 있죠. 이때 지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말씀 원자가 있는 지하고 똑같아요. 기록할 지. 괴이한 것을 기록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괴. 중국의 다른 자료에도 야르자가 소녀, 그다음에 황수인 등으로 출연해요. 황수. 그러니까 누르왕자의 손수자죠. 그런 손을 가진 사람이죠. 드러난 정체는 역의, 포도 등으로 되어 있는데 야레자의 정체가 그 여자 귀신이라는 거죠. 드러나면 죽이거나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신의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처럼 중국의 야레자서라는 인간 여성과 괴물이 결합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연, 야레자의 정체를 밝혀내어 괴이한 사건이 해결되었고 야레자와 성적 결합을 한 여인이 출산한 아이가 큰 인물이 됐다는 사연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의 사회가 확립되어 목의 사회적 흔적을 부정하는 의식이 반영됐다는 거예요. 북의 사회. 그 다음에 이제 견원전설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재밌죠. 이 견원전설을 보면 자, 이 견원전설. 이 견원전설 보세요. 이게 또 재밌는 이야기인데 자, 밑에 보세요. 삼국사기 어쩌고 나오는데 아자개의 아들로 견혼한 사실이죠. 옛날 한 부자가 광주 북촌에 살았는데 한 딸 아이가 있어 자용이 모습이 예뻤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매번 한 자세 곳에 남자가 잠자리에 이르러 교혼한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뭐 뭡니까 결혼하자 이런 이야기죠. 사귈 교자. 아버지가 이르기를 긴 실에 바늘 꿰어 그 옷에 꽂아두라고 했어요.
그대로 했는데 날이 밝은 후 시를 찾아보니 북쪽 담장 아래 지렁이의 허리에 바늘이 있어요. 임신해서 남자를 낳았는데 15이 되자 견원이라고 읽었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견원이 지렁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게 지렁이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지렁이가 아니라 왕족을 그랬다. 왕족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레자 요소, 야레자가 지렁이로 되어 있죠. 야레자가 발견된 게 북장하죠. 야레자를 어떻게 했다는 사연이 없어요. 견훤은 후백제, 국가의 시조죠. 고려일공과 왕군과 싸웠죠. 그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렁이는 밑에 둘째들 더러운 진흙 속에 사는 동물로 닭과 같은 조류의 모이가 되는 하찮은 미물이다. 한 나라를 건국한 영웅적 인물이 지렁이의 후손이었다는 것은 이야기에 이체 부합한다. 보기 어렵다. 또한 지렁이가 발견된 곳이 북쪽 담장 아래. 이게 석연치 않다. 담장 밑에 흙 속에도 지렁이가 살 수 있지만 이런 곳이 인간으로 변신하는 능력을 가진 영특한 존재가 사는 신성한 공간. 이걸 우리가 이제 쉬라인이라고 그랬어. 보세요. 쉬라인. 성소. 쉬라인이란 말 잘 알으세요? 그래서 이제 후백제의 시조의 모습이라는 거, 괴이하다는 거예요. 지금 상주에는 견원성이 있고 견원이 지렁이 아들이라는 탄생담이 전승되고 있다. 여기에도 지렁이 자식 신이한 것은 별로 없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견원이나 누르하치는 새로운 왕조를 창업한 개국 시조다. 견원은 후백제, 누르하치 후궁국. 이처럼 국가를 창업한 인물의 부귀열통을 수중동물 지렁이에다 결부시켜서 폄하, 깎아내리는 거예요. 폄하. 한 이유가 뭔가 이렇게 나왔죠. 영어로는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 underestimate라고 해요. 우리가 이 estimate라는 게 뭐냐면 평가하는 거, 평가. 아래로 평가하는 거죠. 평가절하하는 거죠. underestimate.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뭐냐, 이들야이가 신성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데 있다는 거예요. 견훤 후백제를 건국했지만 굴복했잖아요. 고려 왕조에. 신라를 공격하여 경혜왕이야 수많은 사람을 참살했고 끊임없이 왕건의 세력과 충돌하면서 고려 건국 집단에게 위해를 가했죠. 이런 점을 보아서 고려가 통일왕조를 수립한 이후 견훤을 반영웅시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반이니까 뭐예요? 영웅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능력은 뛰어나지만 탁월한 능력을 위해 집단에 위해를 가해는 발휘하여 집단으로부터 반감 이런 인물이라는 거죠. 누라치 출생담 있다죠. 노달치인데 후금을 건국한 뭐 사람인데 군사를 일으켰고 뭐 나오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뭐 정벌 했고 이제 보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에 의해서 멸망한 명나라의 의리를 지속했고 이른바 대명의리 났죠. 그래서 임경업, 박시전 이런 것들 비롯해서 여기에 민족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시정 같은 경우는 이제 박씨 부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설을 다 배우셨겠지만.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자호란에서 졌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진 것을 이제 박씨를 통해서 이제 해소하는 이야기죠. 야래져서 그 다음에 밑줄 치세요. 118쪽 두 번째 단락의 넷째 줄부터 뭐라고 나옵니까? 야래자 설화의 특징은부터 것이다까지. 야래자 설화의 특징은 여성이 임신해서 출산함에 있어 남성의 정체를 은닉하고 숨기고 비하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모계사의 흔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토라의 내용을 보면 모계사회에서 남녀가 결합하는 상황. 운남성, 중국에 가면 이제 운남성이라고 소수민족이죠, 소수민족. 그래서 이제 나시족은 모계사회인데 모계사회에서는 남녀의 결합은 본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서 밤중에 남성이 여성의 방을 찾아가요. 결혼으로 부부가 된다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아버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 부자를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면 이게 도끼죠, 도끼, 돌도끼, 돌도끼를 들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요, 실제로. 돌도끼라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서 이제 아버지 부자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먹잇감을 잘 챙기는 사람 이런 뜻이죠. 아버지는 챙겨야 되니까.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아버지 성숙한 남녀가 낮에 활동하고 어울리는 기회에 애정 표현을 하죠. 남자가 찾아오면 문을 열어주거나 잠가요. 남자는 여자를 찾아갈 때 세 가지를 준비한대요. 고깃덩어리와 모자와 칼. 거기다 좀 밑줄 좀 치세요. 고깃덩어리, 모자, 칼. 이걸 가져가는데
이 참 재밌죠. 보세요. 고기 덩어리는 여자 집에 개가 짖는 것에 대비해서 던져줘. 모자는 여자의 방문 밖에 걸어놓자 놓아서 남자가 있는 걸 표시해. 다른 남자가 들어오는 걸 막고요. 칼은 다른 남성과 싸움이 일어날 경우 대비. 마음에 든 남성의 문을 열어주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문을 잠근다. 이런 점에서 남녀의 결합에서 여성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녀의 성적 결합으로 잉태된 아이는 여성 가족이 출산과 육아를 돌봐요. 일반 사회에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이의 외숙이 담당합니다. 남성은 자기 자녀가 없기에 육아에 대한 책임이 없고 정해진 아내도 없으니까 자유롭게 여성을 막 이제 활력을 할 수 있다고 나왔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여성이 가장이 되고 여성이 낳은 자녀로 이루어지고 어머니는 자녀에게 생부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지만 남성 중에 생부를 특별한 아저씨로 지목해서 친밀한 관계. 그다음에 이러한 혼속은 야레자서라. 인적이 없는 밤중에 남성이 여인의 방으로 찾아오고 남성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모계 사회에서 남녀의 결합 방식과 같다. 야레자의 정체를 밝혀내고 이를 처단하는 사연은 모계 사회에서 부계 사회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계 사회에서는 처단하지 않겠죠. 부계 사회로 가면서 이제 그런 것을 처단하는 내용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일부러 뭐 이제 몰래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부계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잠깐만. 예, 거기 좀 뭐죠? 음소거 좀 해제 좀 해주시고요. 이제 한 7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 자, 뭐 한 말씀씩 하시고 마치도록 할게요. 거기 서미숙 회장님 한 말씀 하시죠. 오늘 전설 공부한 소감. 아, 예. 예, 재밌게 잘 들었고요, 교수님. 예. 이거 또 들으니까 신기한 게 많네요. 음. 설울이 서울로 예, 변했다는 예. 거 또 처음 왕십리도 알았고요. 그렇고, 왕십리도. 왕십리도 신이만 더 가라는 거 예, 예, 진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예. 예, 전설에 대한 또 그래서 이런 아는 내 만큼 배우는 거예요. 예, 그러게 이런 음. 게 있다는 게 신기해서 오늘 예, 수업도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배영두 대표님 한 말씀 하세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야레자 설화를 음, 여기서 이제 처음 접해보는데, 음. 참 옛날 전설은 전부 다 밤에 찾아오나 봐요. 그렇죠. 역사도 야레, 밤에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예, 그런 걸 보긴 야레자, 보셨는데, 이게 모계 사회의 혈통, 그런 방식인 거 모르셨죠?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진짜 여자가 주도권을 잡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모계가 상당히 오래 갔어요. 모계. 예, 언제 뭐 남자가 지금도 예, 여자가 주도권을 잡고 있죠. 지금도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참, 이 책이, 구이문학이 이 책이, 좀 어렵기도 한데, 참, 은근히 재밌네요. 재밌죠. 지금 이제 예, 폼도 안 잡았어요. 이제 뭐 민담, 뭐 무가 막 계속 나가거든요. 예. 판소리 막 계속 나가요. 아주 그러니까, 흥미진진합니다. 예. 예, 예. 뭐, 뭐, 이게 우리가 전공이었나요, 이게? 예, 국문학이 전공이죠. 국문학과 전공이죠? 전공이죠. 예. 아니, 예. 참 재밌는데, 이 과제도 엄청 좀, 사실 어려. 어려워요, 이게. 근데 예, 어려워도 이제 4학년이시잖아요. 4학년이니까 예, 뭐 그 갈수록 정도는 갈수록 산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아니 이제 좀만 더 좀, 가시면 이제 고지가 예, 보입니다. 예. 예, 좀 더 수고하셨습니다. 깊이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을 텐데, 사실 깊이 할 시간적인 그러니까 여유가 저도 없어서, 깊이 예, 문양 예, 근데 어차피 소장하는 게 좀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학부 수준에서는 이제 그 정도만, 예, 왜냐면 저도 천천히 나가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제가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러니까요. 시간에 맞춰서 예, 지금 짧게 하는데 2시간 2번 나가잖아요. 제가 짧게 지금 예, 줄인다고 줄인 게 이 정도예요. 예, 맞아요. 이 예, 정도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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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자 하고님 한 말씀 하세요. 소설 읽는 것처럼 참 재밌습니다. 예, 나 구미문학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요. 그러고 그러셔. 하여튼 또, 이제, 뭐든 교수님께서 음, 구수하니 그냥 이야기처럼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참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 손정욱 하고님 한 말씀 하세요. 저분. 네, 예, 네, 저도 잘 들었습니다. 예, 저기 뭐야, 그러셨어요. 예, 예. 예, 예, 예. 그 그 뒤에 있는, 전설이나 미담이나 예, 신화나 다, 예, 뒤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뒤에 걸려 있는 알겠습니다. 사진, 프랭카드 비슷한 거 뭐예요? 뒤에, 네? 뒤에 걸려 있는 거.
어머야, 뒤에- 뭐 걸려서 뒤에- 나왔어요? 와, 인생은 자세히는 이제부터, 자세히는 안 보여. 청춘은 이제부터라고 그거 나와 있네. 뭐예요? 아, 눈이 뭐 어머, 시력이 좋으신가 보네. 안 예? 그거 보이는데. 보이셔요? 아니, 자세히 아니, 보니까 보이네요. 거예요. 네. 아, 명작이에요. 저거. 예? 이게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거실에 나왔더니 저거는 예. 2월 달에 남편 그 환갑 그거 하느라고 애들이 해준 건데 아, 붙여놨더니 저- 그렇게 있어요. 예, 예. 왔다, 눈도 인생은 좋으시네. 60부터 청춘은 이제부터야. 알겠습니다. 청춘은 예. 이제 천천 시작이에요. 뭐 재미있게 놀러 잘 갔다 왔어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잘- 제가 보니까 4학년이 되니까 역시 이제 말년 병장의 느낌이 말년병장이라 놀다 와서 숙제하고 느낌- 있습니다. 아니, 아니.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거 아니, 놀러 아니, 가가지고. 그 선정호 가구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이제 이렇게 뭐 수업합니다 해도 별 답도 또 글도 안 올리시고, 야, 이제 말년 병장 제 말 딱 맞죠? 말년 저는 병장이요? 교수님 네. 갈수록 흥미가 진진하게 재밌는데요. 아, 그러니까 재미는 갈수록. 있는데 이제 좀 그 댓글도 좀 달고 좀 그러시나 이거죠. 예, 이제 군기가 예, 너무 예. 빠졌어요. 이렇게 국문학 계시니까. 그리고 아니 근데 네. 저기 그 김현호 가구님은 어디 아프셔요? 네, 몸도 시원찮고, 음. 예, 과제가 음. 많아가지고, 아니 그래서 그 여섯 하도 과목을. 하도 많이 안 나오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네.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거기 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뭐 가서 하니까 다음 주는 네. 좀 오프라인으로 가서 좀 더 재밌게 좀 수업을 할게요. 아시겠죠? 네, 네, 좀 그렇게 하시고 네. 또 뭐 하실 말씀 뭐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오늘은 하여튼 그러니까 좀 제가 좀 더 나갈 수가 없는 이유가 아시겠죠? 이게 뭐 너무 참석을 또 저기 뭡니까? 그 김유림 부대표님도 안 오시고 하시고 그래서 네. 이 정도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 과제도 하시고 하니까 하여튼 네. 다시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잘 하시고 다음 주에는 오프라인에서 뵙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